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투싼은 근데 그걸 써보니까 불편해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1하이드 반대쪽으로 힘을 줘서 연비가 말도 안 되게 또요? 여기 안 꺼져요. 준준형급에서 느낄 수 없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꼬챙이라고 하죠. 근데 차주님 엔진 오일 증가에 기름이 없는다는 공조장치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차박이나 캠핑 조금 욕심이 나왔지만 잠은 집에서 자자.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1993년 1세대 스포티지가 출시된 이후 28년 동안 판매가 됐을 정도로 역사가 깊은 전통성과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동시에 살린 바로 5세대 NQ5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5세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주분을 만나러 경남 김해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30살 직장인 스포티지 NQ5 오너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2년식이고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트림에 빌트인 캠 옵션만 빼고 풀옵션으로 출고한 차량이고요. 계약할 당시에는 4륜 구동 이 옵션 자체가 없어서 아쉽게도 전륜 구동으로만 출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1년 10월경에 계약을 해서 한 5, 6개월 정도 만에 출고를 받았습니다. 반도체 이슈가 정통으로 맡고 있었는데도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요. 나름 저도 줄을 좀 빨리 선 것 같아서 저는 좀 운이 좋게 일찍 받은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타 부대 비용 다 포함해서 4,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8,800km 가까이 주행을 하였고요.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일 처음에 탔던 차가 아반떼 HD, 아반떼 AD, 그 다음에 K3. 현재 같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은 모닝 LPG 차량이랑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모델 하이브리드랑 현재 차량을 3대를 운행 중이신 거네요? 네, 한 대는 회사 법인 차량이라서 업무용으로 주로 쓰고요. 모닝이요? 예, 그렇습니다. 5세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항상 이제 뭐 앞에 타던 차들이 보면 대부분 다 세단 위주라서 SUV를 이제 한번 처음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신형 스포티지 티저 영상을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뭐 디자인이 너무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제가 알고 있던 스포티지의 디자인과 완전히 다른 그런 걸 이제 보게 돼서 결국엔 구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는 시그니처 트림의 빌트인 킴만 뺀 거의 풀옵션을 구매하신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조금 더 돈을 더 못해가지고 위급 차량을 가는 것보다는 요급에서 풀옵션을 좀 선택하는 게 제 약간 구매 취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용의 꼬리보단 뱀의 머리가 되자. 당연하죠. 그럼 차주님 빌트인 게임을 뺀 이유가 있으실까요? 빌트인 게임 옵션을 넣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블랙박스나 이런 게 없어서 시야성이나 이런 것도 좋아질 수는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음성 녹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이건 굳이 필요 없겠다 생각해서 일단 그것만 뺐습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폭스바겐의 티구안, 소렌토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투싼, 스포티지 이렇게 4대 정도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투싼 하이브리드를 포기하신 이유는 뭐가 있나요? 투싼은 일단 외형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약간 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스포티지가 조금 더 고급적이게 보인다 생각을 했고요. 아마 투싼이 먼저 나오고 이제 스포티지가 뒤에 나왔는데, 투싼은 터치식이다 보니까 이게 직관적이지 않고 좀 불편하게 인체공학적으로 좀 안 맞게 되어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같이 타고 있는 차량 중에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버튼식 기아예요. 근데 그걸 써보니까 너무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불편해요. 근데 이거 다이얼식은 그것보다는 좀 확실히 편한 것 같아서 그런 점들 때문에 스포티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매하신 모델이 결국은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가솔린이나 LPG, 디젤 같은 다른 모델들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일단 LPG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약할 당시에는 그 트림 자체가 없었고요. 디젤은 제가 디젤차를 한 번도 안 타봤어요. 근데 최근에 뭐 여소수가 뭐 없어가지고 차를 뭐 못 모니 많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관리를 해줄 게 한 개 더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했고, 물론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 모델만 따졌을 때는 당장 뭐 한 4,500, 5,600 정도는 가격이 더 쌀 거예요. 근데 덩치가 준준형이지만 그래도 한 덩치 하잖아요. 기름도 많이 먹을 텐데 이왕 살 거 좀 좋은 걸로 가자, 그냥 하이브리드로 가게 됐습니다.
5세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디자인이고요. 확실히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다,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서 그게 정말 마음에 들고요.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 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요 이렇게 찡긋하는 요 포인트, 진짜 이게 멀리서 봐도 애매하지가 않잖아요. 이건 딱 누가 봐도 스포티지다 딱 네. 보이는 부분이 포인트가 제일 컸고, 그리고 측면부 보시면 창문 디자인이 유려하고 날렵하게 빠지는데요. 차주는 이 친구의 휠은 몇 인치 휠인가요? 휠이 18인치. 하이브리드 전용 휠이 17, 18이 있는데 이 친구는 18인치인 거죠. 예. 특히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EV6랑 이제 같은 그런 느낌의 라인을 그대로 공유를 해서 내려오면서 기아차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의 흐름에 약간 탑승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들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럼 실내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A 그다음에 EV6 그 공통 플랫폼이 스포티지에도 적용이 되면서 그때 한창 출시됐을 때 소렌토의 이제 하극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만큼 이제 운전자 중심에 이렇게 감싸주는 이런 인테리어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대한민국 준중형 SUV 최초로 장착된 녀석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그리고 소재도 준준형급에서 이 정도까지 해줬다는 거는 뭐 이 정도면은 값어치는 한다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진행했던 소렌토 하이브리드 때도 느꼈던 건데요. 이 실내 네이비 그레이 조화가 생각보다 이쁜 것 같아요. 이쁘죠? 약간 시원해 보이고. 그리고 3 스포크 핸들이 아주 귀엽게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의 포인트는 요건 것 같아요. 공간 구성을 최소화해서 공조 조작과 내비게이션을 바꿀 수 있는 저 조작 버튼, 이런 포인트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컵홀더도 생겼다 사라졌다 공간 효율성을 아주 극대화했어요. 네, 맞아요. 실제적으로 차주가 내가 필요할 때는 컵홀더로 쓰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적재 공간 보관용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팩에 들어가 있는 서라운드 뷰 모니터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세단보다는 좀 큰 편이잖아요. 이걸 진짜 내가 직관적으로 100% 이렇게 가면은 안 부딪힌다 라는 걸 보고 하는 거랑, 어디까지나 내 감을 믿고 하다가 나도 실수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서라운드 뷰는 가급적이면 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개방감이 어마무시해요. 좋죠. 그럼 차주님, 이 친구의 승차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차량에 이라이드 이핸들 요 기능이 최초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기능이죠? 저속에서 이제 방지턱을 넘을 때 모터가 반대쪽으로 힘을 줘서 이제 좀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넘을 수 있게끔 차가 도와준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기능으로, 이라이드라는 그런 기능들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가속 방지턱이 많은 나라에서는 방지턱을 넘을 때 되게 잘 넘어간다는 느낌도 받고요. 승차감에서 부드러운 걸 좀 선호하신다라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건 풍문으로 들은 얘기지만 기아차는 조금 세팅이 좀 단단하게 돼 있고 현대차는 좀 부드럽게 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거랑 별개로 되게 부드러워요. 타이어 편평비도 보면 60으로 딱 맞춰져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전해주는 걸 알고 있어요. 휠하우스는 그대로인데 인치막 키우고 이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차가 통통통 튀는데 편평비 60 정도가 되는 수준이면 되게 부드러운 승차감을 느낄 수 있다, 뭐 이론상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로 타보고 체감을 해보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주님,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에 스마트 크루즈를 포함되어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유연하게 작동을 잘 하나요? 네, 일단 뭐 차선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뭐 차선이 정말 잘 안 보이는 뭐 시골길이나 이런 거 아니고서야는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시내에서는 잘 작동하고요. 그리고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거는 좀 사용해보셨나요? 부산 이제 뭐 백화점이나 주차장 같은 데 가보면 차는 점점 커지는 추세인데 주차칸은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차를 이렇게 앞에 좀 빼놓고 내가 내리고 그대로 올곧게 직진을 넣고 빼고 할 때는 정말 잘 작동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연비. 일반 이렇게 막히는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연비가 뭐 말도 안 되게 25, 뭐 30까지도 찍힐 수는 있어요. 30이요? 잠깐 측정되는 거겠지만은 크게 제가 여기서 세게 밟지 않는 이상은 EV 표시 요게 안 꺼져요. 항상 전기 모터로 가고 연비에는 확실히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의 장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네. 이제그러면 전기로 다 끝내니까요. 네. 고속도로에서는 한 17, 1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엔진이 개입되는데도 꽤 잘 나오네요. 네, 크루즈 컨트롤로 고속도로니까 100km 했을 때는 한 16, 17, 18 한 그 정도 선에서 그냥 공인연비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걸로 이제 체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전기 모터가 또 추가로 붙어요. 원래 이게 180마력인데 전기 모터 마력까지 50마력 더해져서 총 230마력. 출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정말 내가 달리고 싶을 때는 일상생활 주행 범위 내에서는 정말 답답함이 없게끔 시원한 속도를 낼 수가 있다. 스포츠카는 아니니까 뭐 엄청 막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상생활 내에서 뭐 한 번씩 좀 달리고 싶다 할 때는 전혀 부족함 없이 달릴 수 있고,
그러면 시내 주행에서는 EV 모드 전기 모터로 가기 때문에 정숙성은 장점 아닌가요? 엄청난 장점이죠. 지금도 전기 모터를 가고 있지만 뭐 전혀 뭐 달달달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그만큼 정말 조용하고. 그러면 전기 모터에서 가솔린 엔진으로 변환이 될 때 중간에서의 이질감 같은 건 없나요? 진짜 전혀 없어요. 차체에서 오는 느낌만 봤을 땐 전혀 없습니다. 전기 모드로 가는지 엔진으로 가는지 전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스무스하게 잘 바뀌어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 세대보다 전장이라든지 휠베이스라든지 모든 게 다 커져서 실내 공간이 전 모델보다는 더 많이 좋아졌고요. 준준형급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실내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뒷자리 시트가 리클라이닝이라고 하죠. 뒤로 이렇게 눕히는 게 생각보다 많은 각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저 뒷좌석 밑에 있어요. 그래서 살짝 시트가 조금 더 높단 말이에요. 이게 조금 높다 보니까 장점은 착자감이 좋다는 거. 뒤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개방감이 확실히 좀 보장이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앞자리나 뒷자리나 둘 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소렌토나 QM6랑 거의 비슷한 차체 크기로 나와가지고요. 준중형이지만 거의 중형급의 실내 공간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럼 실내 공간과 더불어서 트렁크 공간도 좀 넓은 편인가요? 트렁크 적재함도 말도 안 되는 걸 실지 않는 이상은 다 실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또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터널 입구쯤에서 창문을 내가 닫아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닫아줘요. 다만 터널 지나고 나서 지가 알아서 내려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내가 더워서 에어컨을 켰다든지 히터를 켰을 때는 이제 설정에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그 다음에 핸들 열선까지 연동으로 같이 켜주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내가 뭐 목적지를 바꿔야 될 때 언제 이걸 내가 이렇게 다 찍을 수가 없잖아요. 음성인식 같은 경우도 되게 잘 알아들어요. 5세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본네트를 열었을 때 꼬챙이라고 하죠. 물론 자주 열어볼 일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고. 그래도 차값을 4천만 원 넘게 썼는데 그래도 막 사람 기분이라는 게 이왕이면 좀 좋은 거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냥 달았어요. 제가 직접 사가지고 달았는데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근데 차주님,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가 엔진오일 증가 이슈 아닐까요? 예, 안 그래도 그 소렌토랑 이제 스포티지랑 한창 오일 증가, 기름이 없는다 해서 갑자기 기름이 난다고 하니까 산유국이 갑자기 돼버리는. 이 차 계속 갖고 있으면 부자 되겠네요. 저는 다행히 아직까지 이 차는 그런 증상은 없어서 그것도 약간 좀 랜덤인 것 같아요. 차주님께서 계속 세단을 타시다가 SUV로 넘어오셨는데 차박이나 캠핑 이런 것들을 좀 해보셨나요? 세단에서 이게 넘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차박. 그 로망이 있어요. 저도 뭐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차박을 해보니까 차박용으로 쓰기에는 이제 조금은 공간이 조금은 더 컸으면 하는데 그 조금 때문에 약간 불편한 점. 준준형급에서는 이거 바라기엔 조금 욕심인 것 같지만 이게 하이브리드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이제 있다 보니 풀플랫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일자로 쫙 안 되는 거죠. 네, 살짝 이렇게 175도 각도로 치면 그 정도. 문제는 뭐냐면 오래 누워 있잖아요.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해결 방법으로 제가 생각을 한 게 머리를 트렁크 쪽으로 해서 누우면은 약간 좀 다리가 살짝 위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게 하면 조금 더 괜찮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잠은 집에서 자자. 차박은 조금 무리인 것 같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차량 내에 앰비언트 라이트랑 트렁크 등 이렇게 두 가지가 약간 불빛이 좀 약해요. 스포티지 동호회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뭐 앰비언트를 돈 주고 따로 뭐 시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나름 이게 꾸며요. 사람들이 그만큼 꾸민다는 이유가 그만큼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해소를 못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더 들여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왕 넣어줄 거 좀 더 넣어주면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트렁크 등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 갔을 때, 그리고 트렁크 안에 짐이 어느 정도 실려있는 상태에서 또 열었을 때는 좀 불이 밋밋해요. 그래서 트렁크 열리는 개폐 쪽에다가 따로 구매를 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은 또 뭐 식빵등이라고 해서 U자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을 달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보면은 사람들한테 만족감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차급에서 네가 그 정도 요구하는 건 욕심 아니냐라고 하면은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불빛 같은 건 뭐 LED를 좀 더 넣어준다든가 이런 건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요 앞에 보면 등, 이것도 호박등이에요. 호박등인데 이거 심지어 이거 수동으로 켜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게 딱 하면 켜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뜯어서 교체할 수도 있는데 이왕 그 전에 그냥 미리 좀 넣어주면 서로 불편한 일이 없지 않을까. 차주님 다 좋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 차량이 지금 풀옵션 기준으로 4,2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육박하는데 사실 가격이 가장 비싼 단점 아닐까요? 이 돈이면 소렌토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네? 네? 이 친구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쓰시는 편인가요? 처음에는 자주 썼는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충전 속도라고 해야 되죠. 아무래도 이게 빠르지는 않아서 예를 들어서 30%에서 이제 올려놨다 그러면 한 30%를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잘 안 쓰게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그리고 요 센터 터널 쪽에 다 블랙 하이그로 쓰잖아요. 이 차 뭐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고 블랙의 향연이에요.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지문이 막 이렇게 저 죄송한데 여기 지문 이거 국가서에 보내면 바로 나오겠는데요? 네, FBI가 딱 좋아할 만한 이 차를 타고 나쁜 네. 짓 하면 안 돼. 근데 이거는 제가 다 PPF를 다 해놔서 그나마 좀 덜한 걸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귀찮겠지만 좀 닦아줘야 된다는 게 좀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추가적인 단점으로는 공조장치. 처음 차를 이제 인도를 받고 주행을 하면은 이걸 사용하는데 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분명히 필요한 건 맞아요. 이게 에어컨인지 그리고 에어컨을 켜게 되면은 자동으로 풀로 올라가요. 1단으로 켜놓는 순간 2, 3, 4, 5, 6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갑자기 쭉쭉 올라가는 거죠. 나는 일단은 뭐 하고 싶다 하면은 바로 단수를 낮춰줘야 된다. 이걸 보는 동시에 전방 주시 한 3, 4초 동안은 못할 수가 있는 부분들. 그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의 보험료가 제가 올해 30이고 110만 원 정도 책정이 되더라고요. 주유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득 채웠을 때는 주행 가는 거리가 약 800 가까이 그렇게 나오고 있고, 얼마나 넣었을 때 그 정도인가요? 금액적으로는 한 8만 5천 원, 8만 8천 원? 뭐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때까지 엔진오일 딱 한 번 갈았어요. 8,000km 때 갈았는데 그때 비용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연간 자동차세는 다 합쳐 30만 원 한 짝으로 알고 있어요. 차주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옵션 있으신가요? 서라운드 뷰? 그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부산 같은 곳 모바이 지역이라든지 쪽방촌, 골목촌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되게 막 길도 좁고 막 주차도 막 덕지덕지 돼 있고 이러니까 내가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5세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전혀요. 제가 구매한 금액으로 소렌토를 했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이제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지 뭐 견적을 뽑아보진 않았지만은 저는 그냥 가급적이면 풀옵션으로 가자 이주이고 지금도 정말 편하게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서 후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내외부적으로 안 좋은 문제 때문에 차량 출고들이 많이 늦어지고 뭐 키도 한 개밖에 안 주고 뭐 이런 상황이 좀 길게 되고 있었는데 충분히 그 기다린 만큼 나한테 운전하는 즐거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나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차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세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